자, 17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. 17번 문제도 1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.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1과 x축 사이에 두 개의 정사각형이 놓여있다. 자, 여기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1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요 안에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있죠. 자, 이때 두 정사각형 각각 둘레의 길이의 합이,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 네 변의 합과 이 정사각형 네 변의 합 각각의 합이 4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. 자, 여기 색칠한 부분이 보이죠?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인데요. 여기서 우리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이 삼각형 두 개, 색칠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실제로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,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y는 2분의 1x 플러스 1과 접하고 있는 요 점의 좌표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좌표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,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, 여기 이 정사각형 4개의 좌표, 정사각형의 4꼭지점이 있는데 이 4꼭지점의 좌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맞죠? 자,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? 이런 문제들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, 중학교 1학년 때 왜 정비례와 관련된, 정비례 반비례와 관련된 문제에서부터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. 자,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접근할 때 선생님,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 좌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점에서 가까이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선생님은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이 점의 x 좌표를 k라고 두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k,0이 될 거죠. 맞죠? k,0이 된단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y꼴 2분의 1x 플러스 1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추측을 한다면 이 점 또한 x값은 k가 되겠죠. 맞죠? 근데 y값이 얼마가 됩니까? 이 점은 아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식의 x자리에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바로 이 점의 y좌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맞죠? 그러면 여기 x자리에 k를 대입해보면 y값은 얼마가 됩니까? 2분의 1k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. 2분의 1k 플러스 1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. 자, 여기서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1k 플러스 1이란 말은 여기서 이까지 이 작은 정사각형의 세로의 길이, 즉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k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.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k 플러스 1이니까 요 가로의 길이도 2분의 1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k니까 이 점의 x좌표는 k에서 2분의 1k 플러스 1만큼 이 한 변의 길이만큼 이동한, 맞죠?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점의 x값은 얼마? k에서 다시 2분의 1k 플러스 1만큼 가니까 얼마? 2분의 3k 플러스 1. 그러니까 이 점의 x값은 2분의 3k 플러스 1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죠. 이해됩니까? 무슨 말인지? 그러면 또다시 이제 여기서 그대로 수식으로 올라갔을 때 또 y는 2분의 1x 플러스 1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. 자, 이 점의 x값 또한 이 점이랑 똑같으니까 이 점의 x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두면 x값은 2분의 3k 플러스 1이었고, 자, 그럼 이 점의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? 이 점 또한 아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x값에다가 이 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바로 이 점의 y좌표라고 볼 수가 있잖아. 맞지? 그럼 여기는 이 x자리에 이번에는 2분의 3k 플러스 1을 대입해 볼게요. 자, 원래 식이, 자, 요건 지우고 쓸게. 원래는 2분의 1 x자리에 얼마? 2분의 3k 플러스 1을 대입하고 플러스 1. 이게 바로 이 점의 y값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맞죠? y. 그럼 얘를 분배법칙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? 4분의 3k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점의 좌표가, y좌표가 4분의 3k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얘도 이 큰 정사각형 또 한 변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, 즉 4분의 3k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.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아까 각각 둘레의 합이 40이라고 했으니까
작은 정사각형 둘레와 큰 정사각형 둘레의 합 40이라는 걸 이용해서 K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좌표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부터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? 한 변의 길이가 아까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아까 2분의 1K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K 플러스 1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값이고, 큰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얼마? 또 4를 곱한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? 4분의 3K 플러스 2분의 3이었잖아. 맞지? 그래서 얘들 두 개 더한 합이 얼마가 된단 말입니까? 합이 40이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럼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풀면 K값이 얼마인지 나오겠네요. 자, 얘들 각각 이제 분배법칙에서 정리해 봅시다. 분배법칙 하면 얼마? 2K 플러스 4 더하기 3K 플러스 6. 이게 40이 된다는 거죠. 자, 2K와 3K를 더하면 5K가 되고, 10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40에서 10 빼서 30이 되는 거죠. 따라서 K값이 얼마? K값이 우리 6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맞지? 자, K값이 6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 네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. 맞죠?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좌표의 K자리에 6을 한번 대입해서 정확한 좌표를 한번 적어볼게요. 원래 이 점이 K,0이었으니까 K자리에 6을 대입해버리면 이 점은 6,0이 되겠네요. 맞죠? 자,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지? 자, X값은 그대로 6이었고 Y값은 얼마? X자리에 아까 이 식의 X자리에 6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라고 볼 수 있네요. X자리에 6 대입하면 얼마? 3과 1을 더한 값이니까 4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6,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?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볼 수가 있지.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 또한 6에서 4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? 10,0이라고 볼 수가 있네.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또다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는 X값이 10이고요. 그 Y값은 또다시 X자리에 1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5 더하기 1이니까 얼마? 10,6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. 맞죠? 여기서 여기까지 6, 6, 6, 6. 그럼 이 점까지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? 10에서 6만큼 한 변의 길이, 큰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6만큼, 10에서 양의 방향으로 6만큼 더 가면 얘는 16,0이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그대로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, 이 점 말고 이 점의 좌표를 우리 구해볼게요. 알겠죠?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? 2분의 1에서 이 식에다가 X자리 16을 대입하면 8 더하기 1이니까 얼마? 16,9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이 삼각형 두 개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나와 있겠죠. 맞죠? 나올 수가 있겠죠. 자,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였으니까 이 길이도 밑변, 작은 정사각형 밑변의 길이는 4라고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높이 한번 볼까요? 여기 Y값은 4인데 여기 Y값은 6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볼 수가 있네요. 맞죠? 그 다음, 자, 요 정사각형, 큰 정사각형을 한 변을 접하고 있는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? 10에서 16까지니까 아까 한 변의 길이 6이라고 볼 수가 있고, 높이는 얼마? 여기에 Y값이 6이었는데 여기 Y값이 9니까 얼마? 3만큼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 추측을 해보면 이제 가로의 길이 얼마? 자, 밑변의 길이 4, 삼각형 두 개를 이제 직접 더해볼게요. 작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하면 되고, 큰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해서 나오는 값 4 더하기 9 해서 넓이 전체는 10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자,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답은 1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자, 이 문제도 이제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, 자,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까 방금처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사각형과 y는 2분의 1x 플러스 1과 맞닿아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내서 가로와 자,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, 자, 여기에 맞닿아 있는 이 첫 번째 이 점의 x값을 문제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가까이 있는 이 한 점의 x값을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. 우리가 어떤 문자 k라고 두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아까 그대로 올라오면 이 점의 x값은 k고 y값은 얼마? 이 점 자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x자리에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, 즉 2분의 1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푸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지만 한 변의 길이가 얼마?
2분의 1k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도 k에서 2분의 1k 플러스 1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고 또 높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점을 구하고 x값을 구하고 그 x값을 직선에 그대로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문자를 이용한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아까 둘레 길이 합이 4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문자의 값을 k값을 이제 구체적인 값으로 구하고 나머지 좌표를 구한 값에 대입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요 부분도 여러분 혹시 둘레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넓이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기 스스로 꼭 K라고 찍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다 풀어본 다음에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을 듣고 확실하게 자기 걸로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. 알겠죠?